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박종환 작가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세 상승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다양한 내용들 나눠볼 것 같은데요. 오늘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은 진행 중일까? 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작가님. 네, 현재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일단 진행 중인데 본격적인 랠리 구간으로는 아직까지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다른 또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이 라울팔이라고 해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면서 매크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이기도 한데 현재는 리얼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데요. 이 라울팔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 라울팔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좋은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솔라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최근 들어서는 수위로 그 관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솔라나가 아무래도 수위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XRP와 솔라나보다도 수위가 이번에 더 어떤 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도 했는데요. 어쨌든 뒤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이 라울팔이 한 얘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서 총 3단계 중에 1단계를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단계는 트럼프가 당선된 그 이후에 1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포물선 랠리를 그리는 2단계, 즉 모든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2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을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덧붙여서 3단계는 이 2단계가 지나고 나서 조정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선별적으로 특정한 알트코인들만 올라가는 그 구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2021년도 대세 상승장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ETF, 마지막에 이 NFT가 상승했던 그 구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세 상승량이 한번 크게 오고 나서 조정받을 것들은 조정받고 이제 엑시트할 알트코인들 엑시트를 하고 이 NFT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까지 해서 총 3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또 대세 상승장을 복기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면서 리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 일단은 저희가 그 최근 나왔던 이슈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좀 시청자분들은 좀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네. 상승을 잘 해주는 와중에 또 악재가 끼었다고요. 네, 우선 리플의 그동안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면은 리플이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입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격 방어율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뒤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인데 계속해서 상승해서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고래들의 트랜잭션도 꾸준히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비트코인이 최고 정점을 찍었던 그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는 약간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활발하게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이 XRP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보다도 구글에서 검색량도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가격 방어율이나 상승 추세 흐름들도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배경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와 이 식사를 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이런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두 번째는 SEC가 이제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나가니까 포기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게리 겐슬러가 퇴장 전까지 또 찬물을 뿌리면서 맞아요. 최종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소장에 보면은 기존의 대법원 이제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리플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판명이 했고 났잖아요. 판명이 그거는. 났는데 네. 거기조차도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정말로요? 하면서 세상에. 뭔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뭔가 이 저항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발표가 나고도 XRP가 평소 같으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가격 방어를 또 생각보다 잘하면서 맞아요. 신기해요. 단기적으로 3달러 상단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15달러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었죠.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SEC의 규제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마지막까지 어떤 최후의 발악으로서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폴 애킨스로 바뀌고 나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기조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회의를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SEC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어떤 규제들을 갖다가 다시 재점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 규제를 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XRP가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리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뭔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조들이 XRP의 우호적인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XRP, 이 리플의 펀더멘탈인데 XRPL에서 이 RLUSD,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양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에서 기관이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 RLUSD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테더 USDT 대비로 0.04%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0.1%의 점유율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RLUSD가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죠. 다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카르다노 같은 이 체인에서도 RLUSD와의 어떤 통합을 선포를 하면서 뭔가 이 RLUSD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XRP가 모든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거나 펀더멘털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뭔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기반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에 점수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 관점들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고 사실 RLUSD에 관해서도 또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테더에 관한 시가총액을 계속 또 뛰어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들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플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코인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리플이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해주는 코인들이 있어서 리플이 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펀더멘탈성 코인이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성 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두 가지를 완전히 따로 놓고 얘는 그냥 펀더멘탈, 이 코인은 내러티브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중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심이 조금 더 많이 쏠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내러티브가 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코인 인기로 계속해서 뭔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는데 지금 뭔가 좀 단기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솔라나가 부진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반등시켜줄 만한 내러티브가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것이 있냐 하면은 단기적으로 막 핫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솔라나는 뭔가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지만 뭔가 상승의 어떤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펀더멘털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뭔가 핫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규제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그렇죠. 세이블 코인도 출시했고 뉴스가 참 많아요. 뉴스가 정말 네.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솔라나보다 리플의 신규 소식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은 이더리움 솔라나는 최근에 지지부진한데 너무 지지부진. 리플의 어떤 계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비슷한 속성을 가진 코인들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스텔라 루멘. 최근에 리플이 상승하니까 어김없이 따라서 같이 올라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헤데라 헤데라. 코인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아이오타, 뭐 알고랜드 이런 프로젝트들이 같은 어떤 흐름으로서 세트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발 랠리에서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미국발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으로서 묶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헤데라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인들 중에서 XRP 외에는 유일하게 현물 ETF가 신청이 됐습니다. 현물 ETF가 신청된 이유는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코인 자체가 뼛속까지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립자들 한번 보시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뭔가 관계 있는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이 창업자들부터가 미국의 어떤 국익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안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이 규정에 대한 것들을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잘 엄수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을 때 뭔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헤데라를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헤데라가 최근에 RWA 시장에서도 뭔가 부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보셔야 되고 이후에 또 RWA로 같이 묶이는 스텔라 루멘 같은 프로젝트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에 이제 묶여 있는 코인들의 흐름이 좋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분류했을 때 리플에 따라가는 코인들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솔라나와 어떤 점이 다르다 이 코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중심이란 겁니다. 미국 이 중심 미국을 코인들, 중심으로 두고 있다. 프로젝트들. 프로젝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을 때 미국의 어떤 패권 구조에서 뭔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기관들이 그런 코인들을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 즉 이것도 내러티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솔라나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 대비로 해서 이 메인넷 프로젝트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메인넷에서 새로운 어떤 앱들이 많이 태어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들이 창출이 되면서 상승하는 요 펀더멘탈 구조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뭔가 기관들의 어떤 수요들이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제로 끌어올려짐을 당하는 뭔가 이 코인을 올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세 상승장에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가격 상승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같은 프로젝트들 보면은 펀더멘털이 너무 좋고 그 위에서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구동이 되면서 뭔가 유동성이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토큰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펀더멘털성 코인이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런 관점보다는 뭔가 더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살짝 해주셨지만 솔라나가 최근에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솔라나 현재 상황들 좀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솔라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어떤 악재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더 부대낌이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한번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이더리움 대비로도 솔라나가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트렌드들이 대부분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솔라나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진행될수록 더 장기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미국발 내러티브 코인들이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이 코인이 오르니까 여기에 지금 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돌아오면 즉 솔라나의 타임이 돌아오게 됐을 때는 솔라나도 큰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꾸준히 솔라나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라나 코인이 일단은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트럼프 일가들도 암호화폐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트럼프 일가들이 선택한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실제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한번 이야기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일가가 어떤 코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촬영 때 보여드렸던 장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에서 담고 있는 코인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이 곧 갈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도 결국은 트럼프 일가가 이 이더리움을 갖다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이더리움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VL도 굉장히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TVL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TVL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점유율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유형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 위에서 지금 탄생한 이 디파이 서비스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라든지 온도 파이낸스, 에테나 같은 프로젝트들을
이 트럼프 일가가 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을 때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은 금융과의 어떤 크립토와의 결합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라든지 RWA 섹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들이 위치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의 차남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수위를 갖다가 이 수위에 이 X 계정을 공식적으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위 언급이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지금 수위 언급이 많은데 거기다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요까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쵸. 이해할 수 있는데 수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수위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수위 같은 경우는 어떤 내러티브성 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위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적인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솔라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떤 트랜잭션이라든지 그렇죠. TVL 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위가 제2의 솔라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솔라나의 다음 가는 어떤 위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특정 또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위의 어떤 유통 물량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위에 대해서 뭐 몰빵 투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코인이 근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수위는 일단 굉장히 좋은 입지를 확보한 코인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수익 코인 이야기가 또 스물스물 많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근데 가격은 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관점 잡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또 많은 뉴스들에 우리는 또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대세 상승장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간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도. 그럼 안정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 자산을 본인이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조금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핵심 자산은 본인들이 웬만한 단기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뭔가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핵심 포트폴리오, 핵심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솔라나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중을 잘 조절해서 들어가되 뭔가 하나에 뭔가 치중되는 전략들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균형 잡히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XRP와 이 솔라나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격 흐름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가져갔을 때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가 가격이 올라갈 때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하나가 받쳐주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두 가지가 완전히 리스크 해지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움직임들을 통해서 뭔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자산을 든든하게 넣어주시면서 위성 자산을 뭐 디파이라든지 메이저 레이어 1 혹은 AI 같은 테마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종목은 그레이스케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한번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가장 메이저 라지캡 펀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무려 74%를 그렇네요.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그레이스케일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큰 기관들도 비트코인의 비중을 여전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에이다, 이 카르다노 순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에이다가 2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에이다가 뭔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아주 높게 나오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뭔가 이 미국발 내러티브의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라지캡 펀드에서 에이다 자리에 아발란체가 있었는데 아발란체가 탈락이 되고 에이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외에 한번 보시면 또 수위가 들어가죠. 수위가 들어가고 니어 프로토콜과 이 폴카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다 좋은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가령 이 폴카닷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AI의 어떤 테마로서 뭔가 강세를 가져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테마로 구성된 펀드를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섹터를 어떻게 이 그레이스케일이 구성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AI 테마인데요. 먼저 디파이 테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유니스왑과 에이브와 리도 파이낸스, 메이커다오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커브 파이낸스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원래는 신세틱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절을 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왜 이 시점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코인들을 선택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가령 커브 파이낸스로 갑자기 바꿨다는 것은 커브 파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가장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활용성이나 이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들을 좀 깔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AI도 뭔가 비중이 바뀌었는데, 제일 밑에 라이브 피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없었다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타일 중앙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에서 뭔가 비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비중의 변경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그레이스케일이 더 넣고 있고 어떤 것들을 빼는지를 이 추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또 많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트코인 비중 가장 많고 또 시장 트렌드는 또 잘 반영을 하는 것 같아서 참고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테마들이 우리 시장을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또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가장 핫한 테마가 무엇일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작가님.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저도 않으신가요? 지금도 복잡해요. 네, 지금 정신이 없고 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또 새로운 게 달리고. 나와 네, 있고, 맞아요. 진짜 이게 일주일 뭐 한 달이면은, 특히 한 달이면 아예 세상이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잠시라도 어떤 추적들이 모니터링을 멈추게 되면은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다 따라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또 어려워요. 무조건 네. 의미가 또 있을까 어렵기도 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핵심 자산의 중요한 프로젝트들,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가져가시고, 이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치를 가져가시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그치. 가용한 선에서 부담 없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다들 웃으면서 퇴장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꼭 강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인드쉐어라고 해서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역시나 AI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요 사이트 자체가 카이토라고 하는 AI 기반의 어떤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참고를 해야죠. 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AI가 무려 50%를 넘는다라고 마인드쉐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이 디파이입니다. 그리고 민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테마가 있는데, 요거 디파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 기존의 디파이가 아니라 이 디파이와 AI가 합쳐졌다는 겁니다. 보시면 요까지 DEF까지 하고 그 다음에 AI가 합쳐진 거죠. 즉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를 해가지고 디파이와 AI가 결합된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테마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선포를 한 건데, 이렇게 테마를 선포하고 뭔가 조금의 행동들과 로드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테마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 코인게코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상위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큰 흐름들을 잡아서 뭔가 투자 여부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맞아요. 또 부족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더 많이 좋습니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최대한 자제했음에도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코인 뉴스룸은 이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들 계속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저희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작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작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 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